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21년 하반기 조사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회차와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꽤 많은 편입니다. 기존부터 조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본 동영상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번 조사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여 파트별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침서의 구성과 차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 지침 부분이 원자료는 원자료끼리, 기초집계는 기초집계끼리, 입력장표는 입력장표끼리 모아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은 조사 파트인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 강좌별로 원자료, 기초집계, 입력장표를 각각 모아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교원과 직원의 정보를 함께 입력하는 입력장표의 경우 지침서에 반복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지침서를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 파트의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인가함에 따라 전문대학 학과특성 코드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입학 당시 학과특성, 조사 기준일 당시 학과특성,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과 특성에 동일하게 80 전문기술 석사과정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부의 입력 항목인 2+4 약학과정 여부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 학과의 2+4 약학과정 여부를 입력했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해당 학생이 2+4 약학과정인지를 입력합니다. 2022년부터 2+4 약학과정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므로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예 코드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단, 한시적 병행 조치에 의한 2+4 약학과정 편입생은 예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컨소시엄 참여 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이 주관대학, 회원대학 또는 회원대학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학점 교류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KCU 또는 OCU, 그 밖의 컨소시엄에서 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학점 교류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항상 전제 조건은 대학 간의 학점 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 졸업 후 상황에, 대학원의 경우 학위 취득 후 상황 항목에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취업통계조사 제외학제 졸업자와 학위과정 외국인 졸업생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데 학위과정 외국인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을 취업 불가능자와 재외인정자도 선택할 수 있게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취업 불가능자는 수영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인 경우이며 재외인정자는 많지 않겠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교육훈련생인 경우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학생정원 입력장표 관련입니다. 학생정원은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을 직접 입력하는 장표인데 그 중에서 정원 외 모집인원을 입력하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했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문구를 약간 변경하고 입력과 관련하여 예시를 추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모집인원이 학과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인원 총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는 기타 모집 단위에 입력합니다. 모집 단위의 정원 외 모집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 모집인원으로 입력합니다. 자세한 예시는 학생 입력장표 교육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설명이 필요한 담당자는 해당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정원 입력장표에서 입학정원 입력기준 관련입니다. 먼저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활용분 컬럼이 추가되었으며 소개 컬럼이 둘로 나누어졌는데요. 올해부터 첨단학과 활용분을 활용분 컬럼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체 정원에서
첨단학과 활용분을 제외하고 교원 확보율을 산출하기 위해 첨단학과 활용분을 따로 입력받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활용분을 제외한 소개 1로 교원 확보율을 산출하고 활용분을 제외하지 않은 소개 2로 재학생 충원율을 산출합니다. 활용분은 결손인원 활용 방식인지 편입학 녀석 활용 방식인지에 따라 입력 방법이 다르며 지침서에 상세 설명과 예시를 자세히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핵심 연수 4회차에서 첨단학과 입학정원 입력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니 첨단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꼭 참석 신청하시고 참석해주세요. 첨단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기존처럼 정원 컬럼과 별도 편입학, 2+4 약학과정 컬럼만 구분하여 입력하면 되며 소개 1과 소개 2는 같은 값일 것입니다. 대학원 편제정원 입력장표에 입학정원 또한 첨단학과가 있는 경우 구분하여 니은 첨단학과 줄에 계열별로 입력합니다. 활용분 줄은 타학과 정원 감축형인지 타학과 정원 유지형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활용분을 입력합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상세 설명과 예시는 지침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학과가 없는 대학원은 기업, 첨단학과 외에 기존처럼 수업 연함별로 각 해당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학생 입력장표인 학생정원과 편제정원의 입학정원 입력 방법과 관련하여 교원 현황 입력장표의 산출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 녀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정원분, 즉 입력한 첨단학과 활용분을 제외한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교원 법정정원으로 교원 확보율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원 중에서 국공립대 기금교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국공립대의 기금교수 중에서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도 국공립대 기금교수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교원 중 강사와 시간 강사의 입력 항목이었던 전업 여부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전업 여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요조사가 접수되어 교육부 소관부서 검토로 항목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교원 원자료에서 전업 여부 컬럼은 삭제되며 대학 정보 공시에도 연계할 수 없어 강사와 시간 강사에 대해 전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시됩니다. 다음으로 직원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입력 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기준으로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올해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원의 범위는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 소속 직원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학 소속이라 함은 학교법인 정관 및 직제규정, 대학 학칙 및 직제규정, 산학협력단 정관 및 직제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입니다. 단, 법인, 병설학교, 부설학교, 부속병원 및 의료원의 소속 직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직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중에서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과 직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대학 소속 직원이라면 회계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입력해야 하며 외주 용역업체 직원은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학 소속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정관과 직제규정을 확인하여 그곳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직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 조사의 항목으로 회계 구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회계에 해당하는 코드를 대학의 설립 구분에 따라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설립 구분이 특별법 법인인 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 코드 입력이 불가능하며 발전기금에게는 국립대 법인, 특별법 법인, 특별법 국립이 아닌 국공립만 입력 가능합니다. 만약 한 직원의 급여가 월별로 다른 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간으로 보아 비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여 입력하고 월급여 자체가 복수의 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율이 높은 곳으로 입력합니다. 또 자체직원 여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체직원 여부 항목은 설립 구분이 국립대 법인, 특별법 국립, 특별법 법인인 대학만 입력 가능하며 나머지 국공립과 사립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체직원이란 국가에서 대학에 배정한 정원과는 별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자체 직원인 경우 1. 예,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계구분 항목이 추가되면서 회계구분별로 직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초집계 장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직종과 회계구분별로 구분하여 성별로 나눠 집계하고 있습니다. 설립구분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설립구분과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장표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직원 원자료에 입력한 대로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좌 원자료 항목 중에서 OCU 강좌 여부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조사 항목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항목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어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으며 소관부서 검토로 조사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요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교육 통계조사의 지침과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여러 항목들이 추가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초에 수요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2021년 하반기 조사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전조사 학교 개황 및 학과관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